최근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진짜 눈 뜨고 참 볼 수 없는 형국인 게 그 혁신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그 내정했다가 바로 또 이제 본인이 그만두는 사태가 있었고, 이번에 또 윤희숙 위원장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이래저래 하면서 그 당에서 내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 인적 청산을 부르짖으면서 나왔는데, 윤희숙 위원장은 어떤 분으로 알려져 있죠? 윤희숙 위원장은 굉장히 그 이미지가 좋았죠. 아주 초선일 때. 그 다 기억하시겠지만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그 국회 본회의 5분 연설로 네. 아주 스타덤에 올랐고, 그러다가 이제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뒤에 이제 그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랑 이제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스스로 의원직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KDI 출신에다가 굉장히 경제나 이런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면서 의원직을 그만둔 후에도 당에서 뭐 정책 관련해서 특위를 만든다고 할 때 항상 뭐 이름이 자주 불렸었고, 불렀어요. 네. 여의도 연구원장도 했었고, 음. 그리고 이제 마치 좀 이렇게 유승민계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당 내에서 아주 주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적으로 그 좀 능력이 좀 있으면서 네. 좀 쓴소리를 한다, 그런 이미지로 많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혁신위원장이 된 것도 좀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제 좀 불려온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너무나 말씀하신 것처럼 씨알도 안 먹히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네. 정말. 네. 그러니까 일단 뭐 4명을 언급했는데,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인데, 이미 우리가 지금 그 4명 중에 2명을 지금 다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탐구를 안 해봤는데, 이렇게 콕 집어서 인적 청산을 해달라고 한다, 이게 사실은 국회에서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유소래 기자.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게, 처음에 본인은 그 안철수 의원 나갈 때 인적 뭐 쇄신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는 이렇게 4명을 하니까 뭐지? 약간 이런 의원들도 굉장히 당황해한다고 하고요. 네. 네. 그러면서도 쌍권은 거기서 빠져 있고. 그쵸. 네. 쌍권은 빠져있고. 그러니까 안철수는 원래 게. 쌍권 나가라고 했다가 네. 안 받아들이니까 나간 건데, 윤희숙은 쌍권 빼고 네. 지금 이 4명을 호명하다 보니까 이런 네. 혼선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이 4명을 이제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장도영 의원은 이제 관저 앞에서 가장 열심히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을 막았던 인물들이고,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개혁을 좀 막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적 쇄신을 이제 막는 인물이니까 그런 사람들 다 나가라.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뭐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있으니까 혁신인 동력을 거의 잃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희숙 그 의원이, 전 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그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이제 일반 대학원을 다닌 게 아니고 뭐 특수하게 이제 갈 일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윤석열 정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당시에 하는 강의 내용이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나쁘다, 잘못됐다 한 건 아닌데, 굉장히 이제 우리 민주주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시장 경제를 얘기하면서 잘 가는 방향은 아닌 것처럼 말을 하길래 제가 느꼈던 거는, 총선 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이준석 등등과 함께 이제 세력적으로 달리해서 총선을 그 여당이 좀 이렇게 분할해서 치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거기까지는 또 가지 않고, 결국은 언제 나오나 봤더니 당이 어떻게 보면 몰락해가는 국면에서 윤석열을 어떻게 보면 정리해야 될 시점에 나와가지고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건데, 뭔가 좀 이렇게 그 배포가 통상의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도전 정신, 결단력, 요런 거는 약간 학자 출신이라서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네. 사실은 결단력이 좀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다고 해서 이제 의원직을 던진다? 이게 뭐 그래, 뭐 이제 의혹이 있으면 깔끔하게 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 알겠는데, 굳이 네. 저렇게 하나? 뭐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물론 뭐 정치인이 이제 되게 가장 두려운 게 좀 미치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의원직은 그만둔 상황에서 대선 나간다고 하면서 이제 좀 본인의 체급을 좀 키우려고 하는 건가? 굉장히 뭐 베팅을 한 번에 세게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 출신으로서 이런 판단력
추진력이라든지 또 당내에 어떤 자기가 어떤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는 것이 동력이 역학구도에 대한 좀 이해라든가 네. 이런 게 좀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기본적으로 윤상현, 윤희숙 얘기했는데 우리가 또 쌍권처럼 쌍윤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유설이 기자 쌍윤의 미래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쌍윤의 미래 끝났다고 봐야죠. 뭐 본인이 뭐 윤석열 의원 뜬금포로 사과했지만 본인이 그동안 한 행적을 지울 수 없죠. 호위무사로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윤희숙 의원도 본인이 뭐 저는 나름 의미 있는 목소리를 냈다고 하지만 결국은 네. 저는 정치력의 부재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요. 발휘하지 네.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둘 다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이제 아까 뭐 윤희숙 의원이 이제 당내에서 좀 어떤 캐릭터냐 이런 좀 평가를 조금 전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워낙 똑똑하잖아요. 똑똑한 건 의원들이 다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약간 유승민 전 의원이랑 이미지가 좀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똑똑하고 좀 남들은 좀 그러니까 약간 네. 그렇게 그래서 주변에 조금 사람이 없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수요일도 보면은 뭐 당 의원총회에서 뭐 혁신위원장 데려다가 이제 혁신안을 뭐 설명을 뭐 하기로 했네. 뭐 근데 뭐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이 오기로 했었다. 근데 또 윤희숙 위원장은 뭐 의원총회 한다고 하길래 부르면 가겠다고 했다. 근데 나한테 더 연락 온 게 없어서 안 갔다. 또 당에서는 아니다 분명히 오시라고 했고 온다고 했다 이러면서 희한한 진실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무슨 뭐 그것도 이제 무슨 정말 혁신을 제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혁신안을 설명을 하는 자리에 서로 뭐 참석 여부 참 불참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갈리는 것만 봐도 참 좀 저런 걸로 지금 저렇게 싸우는 정도면 힘들겠다. 예. 아니 그리고 윤희숙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좀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책이 뭐 정책의 배신, 정치의 배신이라 그럴싸해가지고 열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복판에서 선거 치러가지고 2020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냥 문재인 정부 조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탐구하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립이 된 게 아니고 당시 시류를 잘 타고 KDI 교수 출신이고 경제적으로 유능한데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면서 그런 바람에 편승해서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인데 두 분으로부터 한 줄평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설희 기자부터요. 네. 4명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해보세요. 그러니까 윤희숙 친윤의 액세서리다. 친윤의 액세서리다. 액세서리로 네. 끝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장동혁 의원은 변했다. 변했다. 오. 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이거 좀 들으면 좀 충격받으실 수 있지만 기회주의자.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이미 뭐 앞에 다 얘기했는데 네, 다 뭔지 얘기했지만 지금. 기회주의자. 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네. 그리고 전환길 제발 한국에서 사라져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네. 유경선 기자는 어떻게 준비해왔죠? 네. 네. 저는 전환길 전 강사라고 할까요? 아무튼 뭐 이분의 경우에는 사람이 변하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 그 뭐 사흘 뒤만 해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 거라고 말을 했었으니까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한동훈, 장동혁 배신의 계보 좀 이렇게 말을 해보고 싶고요. 네. 또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하신 말 있잖아요. 1년 지나도 다 잊어먹고 찍어주더라. 3년 뒤에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고 윤희숙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애 많이 쓰네. 라고 좀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프로그램 마감하기 전에 두 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물비상구 첫 출연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용욱 선배, 김준 선배 잘하죠? 너무 해보니까? 잘하십니다. 네, 방송이 다 되셨어요. 정말 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네. 다시 바라보게 됐고요. 사실 저는 뭐 국민의힘이 네. 한창 막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불러서 혁신한다 막 이랬을 때 제가 출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모두가 다 희망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정말 마치 진짜 중도 실용을 되게 표방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정당으로 네. 거듭날 것처럼 5년짜리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게라는 되게 생각을 새삼 이번에 네.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